네. 아유, 네. 온라인 수업이라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당하지 마시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준이, 영춘이. 현이, 수연이. 둘 사이에서 미미한 상미. 어쩔 TV 쇼. 쇼.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맛이죠. 생방송의 맛이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요. 수원 IM 센터 메인홀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앞에 있는 처음 본 사람들이 이렇게 주접을 떨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할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와인을 마셨다면 저희들은 시골 국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골 국밥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날 메인 MC 세 분을 모실 텐데요.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지금 와이프에게 맡기고 나왔거든요. 저는 현재 이래봬도 40대 같지만 30대 후반의 역사 교사입니다. 이영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초등 1학년 꼬꼬마들 가르치기 진짜 힘들어요. 그쵸. 네, 초등 1학년 담임교사 2년차 김상미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 2년차 같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신규 2년차처럼 상큼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있는 유교를 사랑하는 한문교사 조세안입니다. 제가 16년 동안 모태솔로로 지내다가 간신히 결혼을 해서 그 모태솔로 이야기를 블로그에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 녹색창에 그늘 없는 파란 나무라는 블로그를 검색하시면 저의 솔로 이야기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어쩔 TV 통해서 제가 인플루언서 되는 게 꿈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역시 어쩔 TV라고 하는 그 제목처럼 진행이 지금 어쩔 리가 없네요. 정말. 근데 정말 방금 소개해 준 것처럼 네이버에 정말 아주 사소하지만 개인의 이야기를 블로그로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홍보 하나만 하자면 아주 사적인 그림 산책이라고 해서 제 책이 선생님 블로그 가실 때 잠깐 알라딘의 제 책 이름을 한번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방금 그 요괴배새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깊었어요. 저도 저 아이에 대한 육아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썼는데 저도 제 아이를 나일강우에 그 떠날 보낼 때 그 심정을 나중에 그 책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이 초반부터 두 분의 TMI 너무 장난이 아닙니다. 두 MC분 너무한다 싶으면 제가 좀 살살 말려보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간단한 저희 소개는 아쉽지만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인 어쩔 TV 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쩔 TV 쇼! 나의 예가 당신에게 녹화합니다. 똑똑. 똑똑.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해주실까요? 낙낙.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선생님들은 착하세요. 네, 학생들이라면 뭐야쟤들 이런 거 하는 게였을 텐데 말이죠. 자, 오늘 다 같이 우리들의 러브레터 어쩔 사연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라디오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시청자와 사연으로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공모전 전공이거든요. 라디오에 사연 보내서 살림 늘리는 여자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MC니까 자제하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 주제로 저희들이 사연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나 이런 실수까지 해봤다. 소위 나의 흑역사. 기독교사 대회를 통해서 결혼한 사연. 이렇게 기구한 또는 성공한 사연들.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받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흑역사 전담이거든요. 예전에 신규 시절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시험 시간이었어요. 감독이었거든요. 갑자기 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는데 끝나고 어떤 학생이 제 어깨를 딱딱
토닥토닥하고 가더라고요. 아 정말 벌써 1년밖에 안 돼서 퇴직금이 안 나오는데 은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 기억으로 또 오늘을 살아가는 행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흑역사 하면 또 조수연 선생님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실수까지 해봤다 사연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쇠라는 닉네임으로 공모해주신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신규 시절 고2 남학생반 담임할 때 이야기입니다. 첫 소풍을 갔어요. 인천 월미도로요. 소풍이다 보니 학생들은 당연히 사복을 입었고 저도 제법 젊었기에 외관상으로는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월미도에서 신나게 놀고 흥분한 상태에서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가기로 했어요. 길을 건너야 하는데 횡단보도가 저 멀리 있지 뭡니까? 어쩌지? 하고 있는데 애들은 이미 길 가운데로 들어가서 무단 횡단을 시전하더라고요. 마침 오가는 차도 없기에 저도 모르는 척 길을 같이 건넜습니다. 길을 거의 건넜을 무렵 맞은편에 있는 파출소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불싸. 야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경찰서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무단횡단을 해? 야 뭐야 이것들 빨리 와. 저도 어쩔 수 없이 맨 끝에 함께 서서 혼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답답하다. 이 어느 학교냐? 공중도덕도 안 배웠어? 딱 보니까 얼굴이 윤리시간 졸게 생겼어. 조금 더 걸라고 경찰서 앞에서 무단횡단을 해? 어찌나 쏘아대던지 제가 담임교사라는 걸 밝힐 타이밍도 안 주더군요. 그렇게 애들과 10분 넘게 훈계를 듣게 되었습니다. 괘씸해서 안 되겠네. 야 모두 학생증 꺼내봐. 이름만 한번 봐야겠다. 학생증 꺼내봐 빨리. 아이들은 주섬주섬 학생증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영우? 인생 참. 야 인생에 지름길은 없다. 라떼는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김민균 너 진짜 말 안 듣게 생겼다. 야 말 좀 잘 들어. 그렇게 한 명 한 명 학생증을 꺼내 보이는데 점점 제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반 애들은 키득거리기 시작했고 드디어 경찰이 제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야 너는 왜 학생증이 없냐? 안 꺼내? 공권력의 무서움을 모르는구만 이놈. 생긴 것도 진짜 나이 들게 생겨가지고. 야 빨리 학생증 꺼내. 지금이라도 담임이라고 말할까? 오히려 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미치겠다. 고민하다 결국 저는 저 안 가져왔는데요? 애들은 빵 터졌으나 경찰은 왜 웃는지 눈치를 못 채더군요. 시끄러. 담임은 어디 간 거야? 이런 애들 놔두고. 웃음이 나와? 야 그리고 학생증 없는 너 앞으로 잘 챙겨 다녀라. 기본이 안 돼 있어. 어휴 담임이 누군지 진짜. 저는 고개를 숙이고 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보내주자 반 아이들은 참고 있던 웃음을 모두 뱉어냈습니다. 애들의 입을 좀 닫게 하려고 짜장면을 쌌죠. 민망하고 당혹스러웠던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등에서 땀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나저나 그때 담임했던 애들은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그리워지네요. 네, 와 진짜 너무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신규일 때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연인데요. 저도 예전에 동네 사람들만 건너던 그냥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걸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괜히 부끄러워지네요. 우리 영춘 쌤 어떻게 들으셨나요? 무단횡단은 국룰이죠. 저도 신규 조금 지났을 때 윤리 선생님과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다가 건너다가 앞에 저희 반 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땀이 등에 나는 그 기분을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수연 쌤은 또 어떻게? 저 같으면은 짜장면을 안 끝나고 탕수육이랑 후식까지 쏩니다. 역시 네. 첫 사연부터 너무 핫했습니다. 저 돌쇠라는 분 신상을 밝히고 싶지만 저분의 권위와 명예를 위해서 보호해 드릴게요. 사실 좀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돌쇠님께 드릴 선물을 뽑아볼게요. 짭퀴즈 가방 주시고요. 하나, 예. 과연 돌쇠 어떤 선물이 나올까요? 디근디근. 어머나. 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디지털 커피 상품권입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감동적인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전 사연은 조금 이제 신규 시절의 조금 에피소드라면 이번엔 좀 감동적인
저희가 뭐 시골 국밥 같다고 해도 또 그 진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감동적인 맛을 한번 울고내 볼까 하는데요. 피스 러브 커뮤니티라는 닉네임의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십니다. 다음 사연은 사연이니만큼 우리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김상미 선생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피스 러브 커뮤니티님의 사연입니다. 제 아들 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체육대회에 릴레이 컵스택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자기 반에 뇌병변 장애가 있는 친구 때문에 다른 반과의 경기에서 불리할 것 같다며 아들 녀석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각 반에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장애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할 때 애매한 상황이 종종 연출된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반 친구들과 전략을 짜면서 장애가 있는 친구를 제일 처음에 배치하고 나머지 잘하는 친구들 대여섯 명을 뒤에 배치해서 막판 뒤집기로 승부를 보겠다며 매일같이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아들의 체육대회가 있던 날 저는 수업이 비는 시간을 활용해서 잠시 아들 학교 체육관에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컵스택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한 대로 장애우 학생이 첫 주자였습니다. 예상대로 그 친구 한 명이 진행하는 동안 옆반 친구들은 두세 명이 릴레이를 마무리하는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아들과 친구들이 준비한 전략으로 이 경기를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두 번째 선수부터는 상당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제 아들도 그 중에 끼어 있었는데 뒤쪽에 배치된 소위 선수급 학생들은 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컵을 쌓고 잡았고 순식간에 옆반과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자가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다른 반도 마지막 주자는 가장 실력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들 반의 마지막 주자는 정말 다행히도 한치의 실수 없이 컵스택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응원석을 보니 그 장애우 학생의 어머니와 다른 학부모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반의 마지막 주자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격차를 서서히 줄여나가더니 결국 가장 먼저 끝냈습니다. 나는 기쁘다 못해 아들과 친구 녀석들이 정말 기특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장애우 학생의 어머님도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충분히 분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그 친구에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고 오히려 그 친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매일같이 땀 흘리며 노력했던 아이들의 모습은 어른인 저에게 큰 배움과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이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하고 평범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야, 네, 진짜 너무 감동적이네요. 제가 감정이 메말라 있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피스 러브 커뮤니티님 사연은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특별히 요즘 드라마 선생님들 다 보고 계시죠? 우영우 그 드라마 통해서 장애 학생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모르고 있구나, 관심을 좀 더 가져야지 할 때 이 사연을 읽고 정말 뭉클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영준 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 이틀 전이었나요? 어제였나요? 그 송가희 선생님이 얘기했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교장 선생님 요거 좀 보셨어야 됐을 텐데. 정가희 선생님? 정가희 선생님의 어쩔. 네. 그래서 저 보면서 사실 장애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 다 또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해 소통해 줄 수 있는 게 교사의 또 본분인데 함께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게 항상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또 우리 김상미 선생님께서 이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역시 아이들에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학부모나 선생님의 입장에서만 느껴지는 것도 감동이 있는데 아이들이 또 얼마나 뿌듯했을지 정말 표정이 눈에 선하고요. 제가 그 반 담임이었으면 정말 아이스크림 왕창 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보니까요 지금 유튜브 댓글 중에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감독적입니다. 네. 네, 김경희 선생님께서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너무 식스리 선생님도 또 감동적인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우유 빛깔 조수연 사랑해요 김상미. 네, 반응이 없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울다가 웃으면 네. 어디가 어떻게 된다는데 막 울었다 힘드네요. 웃었다.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살아내시는 삶이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연을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사연 주제를 공모받았을 때 기독교사 대회를 통해 만난 인연과 혹은 본인의 연애담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사연이 안 올까봐 걱정했습니다. 그쵸. 하지만 기우였죠. 엄청난 사연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연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준 쌤이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연 내용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닉네임이 부끄러운 동주랍니다. 한번 제가 이 선생님의 빙의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대 졸업을 한 후 저는 임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왜 이렇게 어려워? 혼자 강의 듣고 혼자 밥 먹고 이야기 보고 벽 보고 그리고 혼자 중얼거려하는 외로운 생활의 연속이었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될 텐데. 그러다 어느 날 그녀의 미소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커다란 눈과 매력적인 웃음소리. ENF의 전형적인 밝음을 가진 그녀는 어디서나 인기가 많았죠. 모태솔로였던 제가 넘볼 수 없는 핵인싸. 콧대도 높아 보여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거절당할 용기를 내 고백해봤습니다. 물론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이메일로 굳이 이메일로 이거 하면 안 되는 이메일로 정병호 쌤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했죠. 하나님, 주의 뜻이라면 그녀도 절 좋아하게 해주세요. 주여. 아니라면 제 마음을 잘 정리하게 해주세요. 주여. 기도를 마치고 매일 수신 확인으로 그녀가 읽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라야, 매일 읽었니? 부담 안 가져도 돼. 나 상처 안 받아. 나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줘. 저도 좋아했었어요. 응? 누구를? 오빠를요. 나 전화 잘못 걸었니? 야, 괜찮아. 나 괜찮아. 나 동주야. 괜찮아. 오빠 정말이에요. 저도 오빠가 좋아요. 괜찮아. 정말인데. 진실을 말해줘도 진짜라고요. 돼. 진짜 좋아한다고요. 정말? 이렇게 저의 첫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모태솔로의 습성을 연애 스킬로 승화시켰어요. 성경책에도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참신해요. 첫 데이트 날 이마트 푸드코트 가서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하기. 아라야, 이거 먹어봐. 어때? 맛있지?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아라 너무 좋아하네. 아줌마, 이거 좀 싸갈게요. 봉지에 좀 담아주세요. 만날 때마다 김밥 천국에 가서 안 먹어본 메뉴 하나씩 먹어보기. 아라야, 하나님 우리 믿잖아. 그럼 어디를 가니? 천국에 가지. 우리 김밥 천국 가서 오늘은 치즈 라면 한번 먹어보자. 발렌타인데이에 구두 신고 온 그녀를 데리고 등산하기. 아라야, 요즘은 피톤치드 마시는 게 유행이래. 등산하는 게 진짜 힐링인 거 알지? 오빠 믿고 따라와. 사귄 지 1년 되는 해에 군 입대하기. 너무하네. 동주 너무합니다. 쟤. 자기야, 나랑 사귀면서 너무 좋지 않아? 그래서 우리 좀 더 애틋한 마음을 지낼 걸 알아냈어. 나 얼마 전에 군대 신청했는데 오늘 결과 왔네. 2년 뒤에 보자. 지금 생각해보면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네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걱정과는 반대로 아라와 저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물론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박수 쳐도 됩니다, 여러분. 네. 돌이켜보니 저의 연애와 결혼은 저의 엄청난 센스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국률로 된 것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양심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니까. 모태솔로이신 많은 여러분들, 여친 남친이 안 생겨서 걱정이신 모든 분들 저보다 나으시잖아요. 파이팅합니다. 네. 이분이 부끄러워서 연락처와 실명을 안 남긴답니다. 상품도 필요 없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모든 모태솔로와 그리고 여친 남친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분의 은혜가 함께하길 믿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제가 이걸 읽었지만 어떤 댓글에서 지금 올라오는데요. 이영춘 너 사연 아니냐, 다 부끄러운 동주 아니냐 그러는데. 저 아니고요. 제가 이래봬도 대학교 때 이런 거 또 썰풀기 또 대회 당선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옛날 생각도 좀 나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이거 잘 보고 있죠? 네. 자, 그럼 그리고 상미 쌤은 이 사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네, 제가 또 아라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묘하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이 동주라는 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직접 뵙고 싶어요. 저는 옛날이요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저도 아직 싱글이라 썸남 썸녀들이 좀 뭐 부럽고요. 저도 옛날 남친과 또 꽁냥꽁냥 하던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네, 저는 같은 ENFP로서 아라님하고 지금 MBTI가 똑같거든요. 저는 왜 인기가 없었을까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 보냈고요. 연애하시다가 결혼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그런데 아라님한테는 사기 결혼일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도 딱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의 첫 남자친구가 저였거든요. 오 마이 갓. 저도 사기 결혼을 제가 해서 아이고. 네, 저의 끝사랑이십니다. 아. 네, 그러면서 저도 하다 보면 확실히 사랑 얘기가 재밌어요. 전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한 얘기보다 항상 누가 누구를 죽이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이런 막 전쟁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하면서 참 마음이 떨리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여러분도 얼마나 떨리시잖아요. 특히 남편분도 설거지할 때 얼마나 떨려요. 쓰레기 버리실 때 이놈의 와이프가 오늘 또 많이 드셨네? 얼마나 떨립니까? 저도 이렇게 떨리는 사연을 얘기하면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조금 적네요. 네. 자, 우리가 비록 여기서 조금은 1부는 끝내지만 2부에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끌어 볼까 합니다. 음악 한 곡 신청하셨어요. 돌쇠님이 신청하신 고백인데요. 아마 무단횡단을 하다가 나는 담임이야 라고 경찰관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그 사연을 담은 신청곡 같습니다. 멜로망스의 고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차고 사랑해 MZ 세대, 그들은 도대체 어떤 세대인가? 지금 알아보러 출발하겠습니다. MZ를 대표해서 나왔다. 오준혁, 정세희 선생님. 우리 아직 보기보다 젊다. 김영식, 김정태 대표님. 일명 식 대표, 태 대표님이십니다. 함께합니다. 네, MZ를 대표하는 우리 오준혁 선생님, 정세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말씀. 네, 저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왔고 지금 김포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중등특수교사 오준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준혁 선생님 반달눈 수업 너무 매력적이신데 올해 경력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신규입니다. 네, 와.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또 아리따운 정세희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세희라고 합니다. 네, 정세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MZ 세대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요. 심정이 좀 어떠세요? 저는 다른 건 없고요. 지금 유튜브 방송 되고 있으니까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역시 MZ 세대는 다릅니다. 바로 스타잉 갑니다. 좋습니다. 여기 두 분의 이렇게 MZ 세대 대표분들이 오셨는데요. 오시니까 딱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막 상큼상큼한 그런 레몬 느낌이 납니다. 근데 두 분 이렇게 검은색이고 혹시 커플티인가요? 우연찮게. 우연치 않게. 원래 티내지 않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역시. 농담입니다. 초면이에요. 짝이 없어요. 네, 이게 바로 MZ 세대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반달 눈빛이 더 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이야, 오늘 소개 말씀 잘 들었고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지만 좀 참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성세대의 대명사, 아재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두 분, 우리 식 대표님과 태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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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서태지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X세대의 선두주자 조셉 마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서 28년 차를 지내고 있고요. 4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이자 좋은 교사 운동을 하다가 운동에 푹 빠져서 밤마다 헬스장에서 셀을 들고 있는 헬스맨 김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88년 학번이신가요? 88년 학번이신가요? 저는 90학번입니다. 90학번. 역시 그때 감성이 물씬 풍기는 약간 이쪽이 상큼 레몬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확실히 이제 성숙한 묵은 된장 느낌의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대표님들 민망하시게. 대표님들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여기서 충분히 하시고요. 대신 정원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면은 마이크 볼륨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니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신 네 분인데 왜 그러세요 다들? 네, 자 밸런스 게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몇몇 질문 주제들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은 주제들이 올라왔고 그 중에서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다들 정말 이게 팽팽한 의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누굽니까? 몇 가지 그래도 골라봤죠.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바로 개인이 먼저다? 아니다. 공동체가 먼저다. 사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나 오늘 일 다 했는데 조퇴해야지. 이런 선생님도 계실 거고 무슨 소리야. 라떼는 요정이었어. 무조건 야근 요정이야. 집에 아이가 넷이야. 집에 남아있기보다는 야근해야지. 경기도 통합 메신저의 지분은 다 내 거야. 자, 이게 바로 우리 또 기성세대 공동체가 먼저다 혹은 MZ세대 중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또 부분이겠죠. 한 분씩 이제 이 선택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우리 오준엽 선생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MZ 세대로서 공동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와우. 네. 아니 왜 관리자를 꿈꾸신가요, 바로? 전혀 아닙니다. 야망 있는 젊은 야망이 일세. 있었어요. 자네 왜 그런가? 이유가 왜 그런가? 좀 들어보세요. 사실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상투적인 대답을 하겠습니다. 정세희 선생님 혹시 같은 생각이신가요? 어떠세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저는 개인이 먼저다의 입장이고요. 사실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어차피 오늘 끝내지 못한 일은 내일이 있는 이유는 오늘 끝내지 못한 일을 내일 하라는 네, 내일의 나에게. 내일에 나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라면 충분히 개인의 권리를 먼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정세희 선생님 마인드가 교양인 마인드라고 아, 하시네요. 아까 교장 교감을 양보한. 네, 우리 식 대표님은 어떠세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모름지기. 제가 네. 듣기로는 덕양중 혁신학교 1기 하시면서 네네 모름지기. 영혼을 갈아 넣으셨어요. 그럼요. 네. 공동체가 먼저여야죠. 역시. 일단 좀 선은 좀 그어야 되는데 연차는 권리죠. 당연히 그거는 못 쓰는 게 문제지. 네, 근데 조퇴는 그거는 일이 있으면 하는 거지. 그냥 자기 일 없다고 그냥 학교에서 나 조퇴하려 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일 좀 하려고 하는데 누구 어디 갔어 물어보는데 안 보여. 네, 세희야, 정세희 선생님 없어. 그럼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 기독교 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대회 한다고 하면 8월 3일부터 5일까지 날짜 딱 비워놔야죠. 그때 어딜 가? 공동체가 네. 먼저죠. 그럼 가족들과는 좀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내가 과부냐 그러더라고요. 댓글에 사모님 댓글 다셨는데요. 네, 내가 네, 과부냐 집에 좀 들어와라 이렇게. 네, 우리 김정태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개인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외인가요? 저는 지금도 매주 조퇴 쓰고 있고요. 네, 금요일마다 조퇴를 써서 3월부터 한결같이 조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다가 또 안 쓰면 교감 선생님께서 오늘은 왜 안 쓰지 이러실 정도로 매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또 주말 부부를 하고 있어서 금요일에 그 대구의 백경산에서 또 광명역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조퇴를 쓰고 있습니다. 또 4명의 아이들이 저를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애들도 키워야 되고 이게 아들 넷? 제 삶이 중요합니다. 네. 네. 약간 선후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퇴를 해서 아이를 만난다가 아니라 조퇴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4명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거는 여러분들 상상에 조퇴를 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교훈을 제가 여기서 조금 훌륭한 탁견이십니다. 네, 저도 조퇴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네,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MZ 세대나 그리고 기성세대 대표하신 분들의 얘기가 사실은
고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각각마다 생각하는 게 또 다르구나. 또 요 다름이 우리가 서로를 교사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아, 너무 뻔한 얘기를 했는지 다 표정이 뻔해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보면 개인과 조직 사이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갈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네 분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주제로 다음 밸런스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이 엄청 훌륭한데 교사 간에 매일 싸우고 교직 문화가 해린 학교와 교직 문화는 너무 좋은데 학생들이 매일 사고를 빵빵 터뜨리는 학교. 둘 중에 어떤 학교를 선택하겠느냐예요. 좀 더 자세히 보면 1번 학교는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데 부장님들끼리 싸우고 젊은 쌤들이 너무 개인주의가 심해서 개인 플레이 심한 학교, 뭐 관리자가 괴롭히는 학교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학교는 교사 간의 사이가 좋고 뭐 업무도 잘 해결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학폭이 맨날 일어나는 거, 교권 침해 되게 심하고. 둘 중 하나를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난감하죠? 난감하네요. 전대 까먹었습니다. 난감합니다. 와, 난감하긴 한데요. 그래도 뭐 우리가 또 교사니까 우리 안에서도 해답이 있을 것 같다는 또 뻔한 얘기도 한번 해줍니다. 자, 이번엔 좀 아까와 다른 방식으로 달리해서 해볼게요. 손가락으로 1 혹은 2를 들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네, 우리 오프라인 다 할 수 있죠? 네. 자, 해보겠습니다. 채팅창에 1번인지 2번인지 하나, 둘, 셋. 네. 오, 네, 우리 오준혁 달려요. 선생님은 2번, 정세인 선생님은 1번, 우리 식 대표님도 2번. 오, 정태 대표님은 그러네. 1번 선택해 주셨네요. 네, 결과가 흥미롭네요. 이분 MZ인가봐. MZ 새마을금고. 새로운 네. 정체성을 찾았다. 우리 이번에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태 대표님은 왜 1번이시죠? 아, 네, 뭐 생각 그렇게 깊이 하진 않고요. 학생들은 당장 제 눈앞에 있지만 교직 문화는 조금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좋으면 교직 문화는 좀 개판이어도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우선 교실에서는 당장 내 눈앞이 편해야 된다, 뭐 이런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죠. 네, 네, 우리 식 대표님. 저는 2번인데요. 학생들이 개판인데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걔들을 보고 있는데 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직 문화까지 개판이면 이건 손을 못 씁니다. 네, 근데 교직 문화가 괜찮은데 애들이 개판이잖아요. 뭐 해볼 만한 게 좀 생겨요. 그래도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효능감도 높아지고 내가 교사인가봐 이런 직업적인 자존심이 세워집니다. 솔깃하네요. 막. 솔깃하죠. 네. 네, 약 좀 팔았습니다. 네, 네. 채팅창 보면은 박은숙 선생님이 학생 학부모보다 동료 교사가 주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네, 식 대표님 의견 되게 동의한다고 그러네요. 말씀하셨어요. 박은숙 선생님 고맙습니다. 윤세훈 선생님은 맞아요. 초등 단위는 무조건 1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MZ 대표이신 우리 세희 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깊게 생각은 안 했는데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생이 일이 터지면 뉴스에 나와요. 아무리 교직 문화가 좋아도 제가 뉴스에 나오는 순간 그거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교직 문화가 개판이면 제 친구들을 만나면 돼요. 그래서 전 그래서 고민 없이 1번입니다. 역시 현명히 특자가 되고 싶은 분은 학교 다르시네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역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우리 오준혁 선생님은요? 저는 2번인데 학생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선배님들이 싸우시면 이 작디 작은 새우 입장에서는 고래들끼리 싸우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등만 터지고 저만 상처받으니까 학생들은 사실 학생들이 잘한다 해도 학생들이니까 근데 어른들이 싸우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얘기를 해주셨어요. 누가 봐도 고래이신데 새우라고 얘기를 반달로 나뉘고 반달 가슴곰. 네, 반달 가슴곰으로. 네, 귀요미.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서로가 좀 의견이 좀 다양한데도 세대 간에 확실히 조금 섞여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흥미롭네요. 그렇죠?
밸런스가 맞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거 진짜 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의심스러운 겁니다. 저희는 지금 짜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 장을 통해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같은 공통체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6번, 26번, 28번. 죄송해요. 제가 요즘 산만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할게요. 이야, 요즘 밸런스 게임이 대세인데요. 네. 이렇게 MZ 세대의 선생님들과 우리 아재 쌤들, 우리 된장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나름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MZ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좀 고민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MZ 세대 믿기지 않겠지만 끝자락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정말 안 믿으시나 고민이 많은데 엄청난 고민이 아니어도 좋아요. 학교에서 적용력 교사지만 사회에서는 이제 초년생으로서 느끼는 고민과 딜레마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궁금해요. 저도 2030 시절에 부장님이 하도 갈궈서 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 요즘 선생님들 어떤 고민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특별히 우리 정세희 선생님 지금 댓글에 똑 부러진다 난리가 났어요. 논리적이다. 정세희 선생님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제 제일 고민은 사실 학부모님들이랑 관계에서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교직 같은 경우 교사 집단에선 친구들을 만나면 되고 학생들은 제가 어느 정도로 조금 할 수 있는데 그 학부모님들을 대할 때 어느 정도로 해야 학부모님들의 마음에 제가 딱 합해질지 그 지점을 아직까지는 좀 못 찾겠어서 그게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편들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또 숙성된 선생님, 된장 선생님은 또 어떤 의견을 좀 주실지. 숙성 찾는데요. 네, 좀 시원한 대답 원하세요? 따뜻한 대답 원하세요? 시원한 대답. 시원한 대답. 네, 부모에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님 교육 모르시죠? 민원 전화 오나요? 이제 뉴스 민원 전화 가나요? 옵니다. 민원 전화 옵니다. 무시했어. 네. 교육의 전문가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하시면 이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아이 앞서서 해결하지 마시고 아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밀어주십시오. 그래야 아이가 큽니다.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겁니다. 선배님. 네, 역시 사이다급은 아니어도 동치미급 해결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나. 또 우리 또 다른 말 잘못하면 좀 다시 또 재민원 당할 수도 있어서 좀 친절하게 말해야 됩니다. 네.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학생들의 생각을 모르거든요. 모습을 모른단 말이죠. 교사들은 부모들이 모르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사실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 부모님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갖는 높은 위치, 전문가로서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보를 가지고 부모님을 상대한다는 어떤 자신감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모님들과 대화할 때 부모님 모르시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르쳐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가르쳐 주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뭐 그런 스킬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댓글 중에 따뜻한 답은 뭔가요?라는 저도 딱 질문.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역시 진짜. 어머님 걱정되시죠? 공감. 겸손. 네, 겸손하게.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아이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더 잘 클 수 있을까요? 이제 계속 이렇게 오히려 부모에게 묻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조언을 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는 교사의 어떤 판단이나 평가들을 최대한 내려놓고 철저히 내가 아이와 함께 있다, 아이를 중심에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적극 어필하면서 그 부모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부모가 오히려 교사들을 좀 신뢰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것과 따뜻한 거를 조금 적절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우리 한지선 쌤이 식 대표님 말씀 메모해 놓고 싶다고. 역시 내공이 장난 아니시라고. 숙성된 된장 솔루션.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세대이신 우리 준혁 쌤은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학부모님한테
일단 젊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사실 신뢰를 조금 안 하시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표님들 말씀 듣고 따뜻한 버전, 단호한 버전 둘 다 한번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고민의 주인공 세희 쌤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네, 저도 따뜻한 버전과 시원한 버전을 골고루 잘 섞는데 전 전문적인 제가 자신감을 좀 가지라는 그 말이 조금 더 확 와닿아서 그거를 잘 조화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준엽 선생님이 또 고민을 하나 가져오셨잖아요. 선생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저는 재정에 대한 고민입니다. 네, 정말 작고 귀여운 이 월급으로 정말 나이스를 매달 10일마다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데 혼자는 스쳐가는. 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으로 또 공무원으로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돈을 우상화되지 않게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네, 작고 귀여운 재테크를 어떻게 할까? 네,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런 고민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제가 20대 때 이런 고민했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 텐데 오준엽 선생님 너무 앞서가시는 거 부럽고요. 먼저 좀 재테크를 일단 잘하실 것 같은 똑부러지실 것 같은 내 아이의 아빠 우리 태 대표님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재테크를 정말 잘했으면 내 아이를 안 가졌겠죠. 빙고. 결혼 그 자녀 출산 계획도 전혀 세우지 않고 주님 주시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 제가 초임 때 70만 원인가 받았던 적도 있어요. 네, 95년 6년에 그때 70만 원 받았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받으시는지 제 좀 궁금하네. 라떼는 합니까?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뭘 답을 드려야 되죠? 재정 네, 관리, 재정 관리. 재정 관리. 노하우. 재정 관리 안 하는데. 네. 네, 안 하면 20몇 년도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우리 식 대표님 어떻게 재정 관리하면 좋을까요? 땀삐지. 네,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지금. 네. 뜸을 많이 들이시네요. 제가 관리할 재정이 없어요. 네. 다만 교사가 된 이후로 저에게 늘 친절하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네, 문자 보내주시고 그렇게 은행이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저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은행과 버타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도움이 안 되네요. 죄송해요. 여기에 죄송해요. 네. 댓글 중에 수학 치킨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라고 하셨고 또 굿 하트 22인가요? 이 선생님께서는 자식 재테크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 다 해당 없음이 정말 많네요. 네. 근데 제 생각엔 또래이신 우리 정세희 선생님이 좀 더 똑부러지게 뭔가 조언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세희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굉장히 똑부러진 성격인데 네. 그 재정에서만큼은 그렇죠. 저희는 젊잖아요. 뭐 이렇게 세상에 고민할 게 너무 많고 그거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 사기 어려운 세상이고 그렇다면 오늘의 행복을 조금 더 누리는 것이 죄송합니다. 욜로. 네. 욜로 하다 정말 골로 갑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은행이랑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만 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은행이 35년간 하기로 했는데 우리은행이 통보가 왔더라고요. 인상되었다고. 금리 많이 올랐죠. 그래서 느낀 거는 하늘나라의 천국에 우리 집이 있다.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숨이 나오는데요. 우리 오준엽 선생님, 이 선생님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마린모 씨라고 들어보셨죠? 마린모 상황 펼쳐주세요. 네, 자식 재테크랑 네, 그다음에 오늘을 더 행복을 위해서 더 욜로. 그거 받아들이고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갑자기
번뜩 떠오른 생각 중에 하나는 그 김의수 소장님이라고 유튜브나 이렇게 치시면 정말 재정 관리하고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들, 특별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의수.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대표님들부터 먼저 한번 뽑아 보시면 네, 대표님들에게 정말 이게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가 드립니다. 먼저 한번 식 대표님께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과연 사모님이 좋아하실지. 월드컵 조춘천보다 지금 떨립니다. 네, 과연 우아함과 기품이 느껴지는 블랙 그라데이션으로 사계절 사용 가능한 스타벅스 텀블러. 와! 와 이거를 우리 고생한 MG 선생님 중에 한 분에게 선물로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정세희 선생님께 드릴게요. 정세희 네. 선생님께 선물로. 그냥 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주시면 됩니다. 네. 사모님이 집에 들어오지 마라라는 메시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라이. 네, 우리 태 대표님. 네, 제가 뽑은 거는요. 지친 당신에게 카페인과 당을 제공할 디지털 커피 상품권입니다. 오! 네, 이거는 맛있게 드셔라라고 댓글이 왔습니다. 우리 준엽 쌤께 드릴게요. 아니요, 요거는 그냥 드립시다. 그래요? 네명 그건데. 너무 기뻐하시네요. 정말 대신 기뻐하시네요. 우리 준혁 쌤이랑 뽑아. 과연 우리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좋은 거 막 나왔으면 에어팟 이런 좋겠어요. 아이패드 이런 거 나왔으면 작고 좋겠습니다. 귀여운. 과연 크고 거창한 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설레하는 모습 귀엽지 않습니까? 떨지 마시고요. 선생님. 네, 과연 과연 지친 당신에게 카페인과 당을 제공할 디지털 커피 상품권. 네, 더 지치신 표정으로 지금 상품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한번 또 소감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좋아요. 우리 또 태 대표님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네, 그 질문들이 좀 고급적인 질문들이 막 계속 나와서 제가 머리가 좀 텅 빈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제가 뭔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영상 보시면 진짜 뭔 말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네, 식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내 예전에 정병호, 정철모 뭐 이런 그 송인수 이런 선생님 보면서 정말 시대를 뒤서간다고 꼰대 아재 뭐 이렇게 비난했었는데 이제 또 제가 또 이렇게 기성세대를 대표한다고 여기 앉아 있는 상황이 저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전 여전히 아직 20대.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식 대표님이 국물 없으면 식사를 못 하셔서 사무실 식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가부장적 식습관 고쳐달라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반성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들어왔어요? 네, 또 들어왔는데요. 네. 우리도 워라벨을 좀 챙겨달라. 사무실 얘기도 또 들어왔습니다. 네, 또 우리 오준혁 선생님 또 MG 대표로 또 어떠셨는지. 네, 아주 고급진 선배님들의 조언을 특히 재테크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꼭 말씀해주신 대로 재테크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희 쌤 한번. 일단 조금 긴장해가지고 좀 떨리긴 했는데 제가 앞으로 제 인생에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 나갈 일 다시는 없을 것 같아서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잡고 얘기하자면 제가 저번 기독교사 대회도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혼자 왔어요. 제가 부디 2년 뒤 기독교사 대회는 혼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준혁 선생님 어떠신지. 재테크 관심 없는 남자는 좀 선 그으셨고요. 네, 선 그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유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네. 학생들의 반응과 비슷했고요. 네.
네, 오늘 네 분 게스트 이렇게 모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신 유튜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사를 대표하는 분만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책임감 있게 얼굴 방송 팔렸으니까요. 앞으로 재테크 정말 잘해야 되고 또 다음에는 또 정말 멋있는 신랑분과 함께 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대표님들도 앞으로 더욱 멋있게 재테크하시면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쩔 TV쇼 2부를 너무 빨라. 벌써 봐. 저의 이게 끝나간다는 거는 30분 남았어요. 30분 남았어, 30분. 제가 어떻게든 끝내볼게요. 끝났어. 와이프를 빨리 만나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육아를 빨리 하러 가라는 얘기인데 너무 힘든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라이브 공연을 좀 준비한 거 아닙니까? 저 그럼 여기서 직접 라이브 무대를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힘들게 이분을 모셨습니다. 그 이름도 여러분이 알고 계실 윤진우 선생님입니다. 누구시죠? 네, 듣보잡이긴 하죠. 네, 윤우진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하자면요, 올해 신규이십니다. 뜨끈뜨끈합니다, 그렇죠? 네, 수업 20시간에 쪄들지 않는 목소리, 상큼한 우리 신규 기독교사 선생님이 목소리 들을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갈지 또 고민하는 이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싱싱한 성대를 가진 윤진우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노래 또 부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멋있다. 싱싱한 성대를 가신 신규교사 윤진우입니다. 예. 오늘 부를 노래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인데요. 이 곡을 왜 선정을 했냐면 제가 사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 무신론자였는데 너무 마음이 허해서 교회를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앉아서 거기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본인이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하시면서 너무 힘드셨는지 그런지 몰라도 그 눈 덮인 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갑자기 그러시면서 설교 중에 이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분은 도대체 뭘 보시길래, 뭘 들었길래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목사님이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신앙생활을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초반에 가졌던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제 안에서 식어가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저의 그 놀라운 마음이 식어간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됐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 번 더 또 찬양하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했고요. 지금 굉장히 또 떨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성대 교사님들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후배 교사의 재롱, 아까 뭐 남행열차라고 했나요? 뭐 이제 이런 무대로 좀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매일아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게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
고운 백합 주차 송하는 듯 정말 그 새소리 내 하나님의 지으신 그 손실 기도다 더 기도다 더 기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감사합니다. 몰랐던 2022 기독교사 대회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대회에 보이지 않았던 지점까지 파헤친다. 어쩔 대회 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어쩔 TV쇼는 여러분들의 걱정 덕분에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제 3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독교사 대회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 코너를 준비해 놨으니까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댓글, 호응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사 대회를 리뷰하는 느낌의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너무 저희가 무겁게 가지 않고 있죠, 여러분? 네네. 그럼 한번 소리 한번 질러주래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이런 학생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반에 2학기 만날 여러분들 반가워요. 금기어예요. 그래서, 금기어. 네. 자, 네, 기독교사 대회 흥미로운 코너가 참 많았죠. 거기 참여하신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순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베일 속에 가려진 코너가 있죠. 바로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어렵게 이 코너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었어요. 지금 이 무대에 나와 계십니다. 자, 진도쌤, 킹카로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맞아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가면을 써가지고 저는 행복하게 즐겁게 함께 수업하다 보면 어느샌가 진도고를 나가 있네. 네, 여러분들은 그저 즐겁게 행복하게 수업을 즐기시면 됩니다. 진도 빠른 남자 진도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소 외로운 고양이인 킹카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이 두 분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너무 설렜어요. 진짜로. 오늘 보니까 오늘 또 황구 복장으로 또 진도 선생님이 오셨는데 여기 보면 나는 솔로 프로그램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거든요. 자신들의 그 용기를 내서 함께 오셨는데 궁금해요. 저는 자격이 없거든요. 나는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전 자격이 없어요. 돌싱글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한번 얘기를
너무 기대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정말 되게 궁금하거든요. 우리 진도 선생님과 퀸카로 선생님은 나는 솔로다 나가고자 결정하기까지 이런저런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는지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진도 쌤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고민하면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민 없이 그냥 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유명한 총각 학교에서 유일한 총각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선생님께서 선생님은 당연히 이거 나가야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그냥 순진하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살펴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봐도 이건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네,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친해지는 시간 갖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네, 황부처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우리 퀸카로 선생님은 또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저도 사실은 많은 생각 없이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독교사 대회를 참가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시선을 강탈했던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이름이 나는 솔로 기독교사다. 네, 그 프로그램이 가장 시선을 강탈하기도 했고 평소에 또 나는 솔로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고민 없이 나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좀 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갔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 부분 더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환상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참여해 보시니까 본인이 예상했던 거와 또 실제 참여해 본 그런 괴리가 좀 있었나요? 이게 만남이잖아요. 소개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을 만나야 어떤 분들이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줌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줌 화면 딱 봤을 때 실제 제 모습이랑 줌 화면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데 상대분들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과 함께 우려가 많이 됐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됐었어요. 네, 우리 킹카로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1시간 30분 안에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실 의심하면서 그냥 참여했던 거여서 사실 예상이 잘 안 갔던 것도 있고 제가 나는 솔로란 프로그램 좋아하는데 거기 영자, 막 영식, 영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런 이름이 주어지려나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설레기도 하고 요거는 좀 삭제해서 와이프 안 보게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래도 좀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때 우리 진도 쌤은 어떠셨어요? 일단 그 줌이다 보니까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조금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그 취미도 미리 조사를 해서 취미가 좀 비슷한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면적인 실제로 외면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적인 걸 먼저 만날 수 있었던 게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진돗개처럼 현명하게 또 배우자를 또 생각하고 있었군요. 퀸카로 선생님은 딱 온라인 딱 줌을 하는데 그래도 이분은 좀 나에게 나는 솔로다이처럼 나에게 좀 감정이 있는가 하는 좀 그런 느낌을 신호를 보내는 분이 혹시 계셨나요?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또 있나요? 네? 없었는데. 아니요. 나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걸 상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네네네. 아마 문자를 받으셨을 네네네. 거예요. 문자는 그러니까 선택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안 해봤잖아요. 상상을 못하는 영역인데 온라인으로 번호를 보내면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분에게 연락이 간다는 거예요. 진심 부럽습니다. 뭔가 더 재미있는 요소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코너에 참여하고 싶지만 아까 정세희 선생님처럼 그런 여러 이유로 망설이다 놓치거나 또는 생각만 하고 또 신청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고민만 하지 마시고
다음엔 참여해도 괜찮다는 어떤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어떠신지 우리 진도 쌤부터. 네. 일단 저희 둘 다 신청할 때 고민을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조건이 맞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춘쌤 조건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 조건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선택을 해보고 사실은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고민을 선택을 해놓고 고민해라. 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시 생각해도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번에 이 나는 솔로다에 참석을 했고 실제로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꽃길만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의 뭐 결혼 업체 사장님처럼 내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네. 또 킹카론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어떠세요? 저도 그냥 솔로인 기간이 사실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인생에서. 그래서 솔로인 때 자격 조건이 있을 때 한번 재미로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는 뭐 매칭이나 어떤 연애 느낌보다는 그냥 또래 선생님들이랑 관심사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의 느낌이 더 강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말씀 듣고 신청할 걸 하고 이미 후회하고 계실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음 대회 열리기 전까지 남친 여친 생기면 베스트겠지만 혹시 2년 후에도 싱글이시라면 우리 두 분 선생님이 하신 말씀 잘 듣고 기억하셔서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사무실로 전화가 많이 왔었대요. 진짜 나는 솔로 교사다 나가면 커플 될 수 있냐. 실제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다음에 문을 두들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냥 보내기 아쉽고요. 선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의 번호가 담겨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부터. 네. 섞어서. 지금 가면 쓰셔서 앞이 잘 안 보이세요? 앞에 감안해 주세요. 거의 지금 죄송하지만 두 손으로 더듬더듬.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더듬더듬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킹카론 선생님도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네. 진도 쌤. 과연 가면 벗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배려. 어떡하죠? 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너무 거예요. 좀 뭐 나왔어요? 좋은 교사 선생님처럼 다재다능한 끼를 발휘합니다. 라디오, 시계를 품은 블루투스 스피커. 네. 진짜 좋은. 와, 축하드립니다. 우리 킹카로우 쌤. 꽁냥꽁냥하네요. 약간 좀 역시 느낌이 보이지 약간 않는 데서 꽁냥꽁냥. 핑크빛. 네. 네. 사귀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골 때리는 일들 많았던 한 학기를 치유해줄 골전도 헤드폰. 축하드립니다. 아까 어떤 분이 상품이 별로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정말 이건 저희 짜지 않았습니다. 엄청 좋은 선물 받아가시네요. 하나님도 축하드립니다. 아시네요. 이분들한테 좋은 걸 줘야 된다. 네, 식 대표님처럼 이렇게 커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댓글에 보면은 사랑은 직진이니까 직진하시라고 또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선생님 계셨습니다. 황무는 직진입니다. 역시 진돗개처럼 앞으로만 달려가는 우리 진도쌤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대회 준비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코너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오니까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듭니다. 사실 대회 참석이 쉽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항문 수술을 했어요. 여보 팔아서 미안해. 병수발하느라 정말 너무 힘들었고 혼자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는데 지금 집 떠나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어쩔 TV 하면서 현장에서 또 인터넷으로 선생님들 만나니까 정말 새로운 에너지가 뿜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같이 준비했는데 이렇게 이런 마음일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 자리에 저를 소환한 이투더 정크 쌤의 등짝을 한번 쫙 때려줄 만큼 부담스러웠는데요. 그래 덕분에 이런 좋은 무대에서 좋은 분들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무대를 발판 삼아서 저 더 큰 무대에 한번 진출이 될까요? 네, 제 얼굴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영춘 쌤, 수연 쌤 게스트분들과 함께 한바탕 즐겁게 놀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공식적인 쇼는 여기서 끝이 되는데요. 네, 아무도 앵콜 분위기는 없네요. 네, 아쉽지만. 네, 아유 역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금 육아휴직 하고 있는데요. 2살 난 아기를 이제 독박을 하다가 얼마 전에 장모님이 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바로 아기를 맡기고 오늘 튀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문자가 왔어요. 끝나는 기차 시간 아니까 빨리 들어와라고. 네, 하지만 이렇게 오늘 함께 세 분이랑 하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과 얘기 나누니까요. 덕분에 내일 육아도 잘할 거 자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MC 3명 다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게스트로 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현장에서 또 집에서 또 다양하게 참여하시는 그 선생님들 이 1,000명이 함께하는 그 힘 이게 바로 진짜 좋은 교사의 저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좋은 교사의 저력입니다. 저희가 1시간 반 가까이 헛소리 좀 많이 했는데요. 이따 저녁 예배 때 회개 많이 할 겁니다, 선생님들. 저녁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많은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꼭 그러시길 소망합니다. 이건 하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회개한다고 하셨으니까 조수연 선생님에게 낭편 학문 수습이다. 광야를 지나며. 네, 그러면 김상민 선생님에게 더 큰 무대란 무엇인가요? 유키스.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이 영춘이 현이 수연이 둘 사이에서 미미했던 상민이었습니다. 어쩔 TV 쇼.